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관련한 일련의 소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이 차세대 소비자용 GPU인 RTX 50 시리즈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로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을 빨리 시장에서 소진시키고 신제품을 많이 사도록 유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그 엔비디아가 이 RTX 50 시리즈 출시를 앞둔 수개월 전부터 RTX 40 시리즈의 생산을 제한한다는 얘기도 실제 나왔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는 시점이 발표되면 고객들은 신제품 출시 때까지 제품 구매를 미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초기에는 제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제품으로 치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양산 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이 더 딸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제품 공급이 딸린다는 소문이 돌면 구매 수요는 구매자의 호기심 증대와 맞물리면서 더 쏠리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노리고 기업들이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서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번 그 엔비디아 블랙엘 GPU의 소비자용 제품인 RTX 50 시리즈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재고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한 대목에 있습니다. 통상 그 소매점에서 GPU 신제품의 재고가 부족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엔비디아도 역사적으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재고가 부족해서 제품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하이엔드 GPU에 대한 높은 수요 그리고 AI 연구자들의 이 GPU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RTX 50 시리즈는 이전 RTX 시리즈와는 다른 GPU입니다. 이전 엔비디아 소비자용 GPU에는 예외 없이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이 탑재돼 왔지만 블랙엘 GPU의 소비자 버전인 RTX 50 시리즈에는 최초로 삼성의 그래픽 D램이 탑재됩니다. 최대 30기가 bps 속도를 자랑하는 GDDR7이 가장 많이 삼성의 제품이 가장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RTX 50 시리즈의 그래픽 D램 주포가 삼성이란 뜻입니다. 그간 그 엔비디아의 메모리 파트너는 같은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었지만 블랙엘 소비자용 GPU에는 삼성의 그래픽 D램이 낙점받았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지난해 메모리, 파운드리, AP 할 것 없이 삼성의 지난해는 한마디로 최악의 한 해였지만 그나마 GDDR7만은 과거 삼성의 명성에 갑하는 일을 해냈다는 생각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RTX 50 시리즈가 인기라면 여기에 그래픽 D램을 납품하는 삼성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 GDDR 그래픽 D램은 HBM과 함께 AI 분야로 쓰임새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GDDR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전용 데이터 센터 등에 점점 탑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칩을 만드는 AI 스타트업 이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도 짐 켈러가 CEO로 있는 기업이죠. 이 텐스토렌트의 경우도 이 자신의 그 AI 칩에 쓰이는 함께 짝을 이루는 메모리로 HBM 대신에 GDDR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D램 경쟁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그 퀄컴과 삼성 간 소식을 한번 볼 텐데요. 이번 갤럭시 S25에 탑재된 AP가 전량 퀄컴 AP라는 점은 공식 확인됐습니다. 바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죠. 이 시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양산 수율이 기대에 못 미쳐서 결국 스냅드래곤 AP가 전량 탑재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갤럭시 S25 탑재가 불발된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는 아예 출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여름께 나오는 6, 7월쯤 나오게 되는 차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와 폴드 7과 플립 7에 이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퀄컴의 수익과 관련한 것인데요. 이전 갤럭시 S24의 경우는 엑시노스 탑재가 30%, 퀄컴 탑재 비중이 70%였습니다. 그런데 S25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퀄컴 AP가 100% 탑재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퀄컴이 이전보다 20억 달러 가량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JP 모건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갤럭시에서
컬컴 AP 탑재율이 이전 70%에서 100%로 30%포인트 늘어나서 매출도 20억 달러 가량 한 3조 되는 것이죠. 추가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최고를 추구한다는 엑시노스의 부진 그리고 파운드의 역량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타격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퀄컴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을 삼성 갤럭시 전용 맞춤형 칩과 그렇지 않은 칩은 모두 중국 스마트폰에 수주하는 칩들입니다. 이 갤럭시 전용 칩과 그렇지 않은 칩으로 이원화해서 삼성의 선택에 그나마 프리미엄을 부여한 것 정도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퀄컴 AP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AP와 스마트폰 파운드리에서 동시 성장이 가능합니다. 엑시노스 AP 설계 능력, 파운드리 양산 수율 등이 모두 흡족한 수준으로 올라줘야 이 퀄컴 스냅드래곤 AP 탑재 비중을 고리로 엑시노스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퀄컴 AP도 일부 물량을 유치하는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삼성 엑시노스의 AP 성능이 뛰어나다면 굳이 비싼 퀄컴 AP를 사들여서 세트 제품의 가격을 올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수익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의 3나노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지난해인 2024년에 3나노 2세대 노드인 SF3 노드를 가동했지만 수율이 확보되지 않아서 자체 칩인 엑시노스 2500의 제때 양산도 물 건너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심지어 그 삼성이 엑시노스 2500을 TSMC에 맡기려고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해자됐었죠. 이 반면 TSMC의 3나노는 문정성시인데요. 이 N3에 이어서 대중화 노드인 N3E도 인기를 끌고 있고 이 때문에 5나노 라인을 임시로 3나노로 돌릴 정도까지 3나노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2나노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패 이미지가 각인된 3나노를 건너뛰고 2나노에서 승부를 보자는 심산인 것이죠. 실제 테티스라는 2나노 AP 개발 프로젝트도 착수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엑시노스 2600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삼성은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암바렐라 등의 스타트업의 2나노 칩 고객을 잡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3나노에서 게이트올 어라운드를 처음으로 적용한 3나노에서 수율 성과가 없는데 2나노에서 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조는 결국 점진적 개선 싸움이죠. 마치 인텔이 3나노, 2나노를 건너뛰고 1.8나노에 올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처럼 삼성도 3나노 실패해서 2나노 국적 성공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냉정한 시선일 것입니다. 실제 그 퀄컴이 올해인 2025년 10월쯤 나오게 되는 자신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AP를 당초 삼성 2나노와 TSMC 3나노 파생 버전인 N3P에 동시에 맡기려는 계획을 줬고 TSMC N3P에 단독으로 맡길 것이라는 내용을 유명 팁스터 축한 로스레브가 최근에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이 칩이 올 가을 양산되는 칩인 만큼 아직은 루머 수준의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 실력에 대한 시장 안팎의 엄혹한 평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삼성 AP의 향배 그리고 퀄컴 AP의 향배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